안녕하세요. 화학자 정지입니다. 물체 모양은 많은 정보를 포함합니다. 특히 화학 분자들은 구조에 따라 기능이 결정되는 만큼 특별하고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방법과 해석은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분야도 연구되고 있구나 간단히 만나볼 수 있는 위상화학에 대해서입니다. 위상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가장 유명한 분야는 바로 위상수학입니다. 위치를 의미하는 그리스어 토포스로부터 위치의 학문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그 시작은 아마 들어본 적 있을 한붓 그리기의 시초로 볼 수 있을 퀘니스베르크의 7다리 문제로부터입니다. 18세기 가장 위대한 수학자 중 하나였던 레오나르트 오일러는 실존하는 퀘니스베르크의 7다리를 겹치지 않고 건너는 방법에 대한 수학적 해답을 제시하며 위상수학의 개념을 처음 알아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문제에서 다리의 길이나 육지의 형태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리와 육지의 연결 방식뿐이며 바꿔 해석한다면 도형의 연결 방식과 점의 위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됩니다. 이후 위상수학은 도형을 느리거나 줄이는 것, 즉 신축으로도 바뀌지 않는 성질에 주목하는 기하학의 한 분야로 발전합니다. 이후 오일러의 연구를 계승한 것은 역시나 너무나 유명한 인물들인 카를 프리드리 가우스, 그리고 가우스의 제자였던 리만 기하학으로 알려져 있는 베르나르트 리만입니다. 지금도 위상수학의 적용은 주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어 수도권 지하철 노선도가 새로운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점의 위치와 연결 방식은 변하지 않고 신축만으로 변형된 형태로 담고 있는 정보는 동일합니다. 위상수학에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개념은 위상동형입니다. 컵과 도넛이 똑같은 형태라거나 소와 공은 똑같은 모양이라는 방식으로 대중들에게 의아함을 주는 예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역시 교차나 단절 없이 위치들의 연속적인 신축에 의해 변형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으며 위상수학이 어렵거나 애매모호하다 느껴지는 이유이기도 하죠. 수학은 과학적 연구를 위한 유용한 도구이자 개념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컵과 도넛이 같다는 위상수학 역시 물리학, 화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자연과학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까요? 분자의 구조와 관계, 연결이 중요하게 떠오른 분자 기계로부터 위상수학적 해석의 의미가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개의 고리가 얽혀있는 카테네인이나 관계가 유지된 채 좌우로 물리적 위치를 변경할 수 있는 로탁세인처럼 분자 매듭을 포함한 다양한 얽힌 구조들이 대표적입니다. 분자기계 분야는 계속해서 복잡하고 어지러운 구조, 그러나 기능성을 갖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으며 분자로 이루어진 구동 가능한 자동차까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소재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단순한 1차원 혹은 2차원 구조보다 얽힌 매듭 구조에서 특이적인 물리화학적 성질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로부터 탄소화합물이나 기타 분자들의 위상화학적 접근이 관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생체 분자는 복잡한 입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교하게 만들어진 3차원 구조 속에서 효소의 활성자리나 등방성의 바이러스 캡시드 단백질 구조 등 진화적으로 이루어진 최적화의 과정 속에서 공간과 입체의 의미가 매우 커집니다. 그리고 구조가 완벽히 해석된 이후에는 인위적으로 이를 형성하고자 하는 도전이 시작되며 그 결과는 위상적 구조 제어된 생분자의 합성과 조작이라는 영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조금 더 직관적이고 본질적인 제어는 분자 수준에서 가능합니다. 유기화합물의 골격 구조나 입체 나노 구조의 합성은 입체와 공간의 의미로 나타납니다. 위상수학 도입된 화학의 기본 개념으로 해석할 때 구조 이성질체는 동위상도 아니고 동위원소도 아닙니다. 일반적인 입체 이성질체가 동위상과 동위원소 모두를 가지고 있는 것과 다르죠. 삼중구조의 벤젠 사이클로페인과 버크민스터 플로렌의 분자 그래프는 모서리가 서로 교차하지 않기 때문에 평면과 같습니다. 시몬스 파켓 분자는 K5 비평면 그래프를 나타내며 삼중구조의 나프탈렌 사이클로페인과 삼중구조의 메비우스 사다리는 K3.3 그래프를 나타내는 유명한 분자들입니다. 간단한 고리형 분자의 경우로 국한해도 매듭이나 연결고리를 바탕으로 1960년대 카테넨을 시작으로 점차 복잡한 형태를 구현하게 됩니다. 위상화학적 관점은 물리적으로 얽힌 분자와 분자 나노 위상 구조의 형태로 세분화되곤 합니다. 매듭 형태의 분자 위상에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면 우리가 주목하기 좋은 것은 매듭을 만드는 작업 그 자체입니다. 다양한 매듭 기법들이 있으며 그중 서로 간의 얽힘을 가장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고
그나마 쉽게 화학적으로 만들어 볼 가능성이 있는 방식은 그레니 매듭입니다. 두 줄기의 끈을 단단히 묶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방식이죠. 분자적 측면에서는 6개의 교차점을 포함하는 분자 그레니 매듭이 만들어졌습니다. 입체적인 관계가 우연히 고정되기를 기도하듯 바랄 수는 없는 일이니 화학적 상호작용을 활용하게 되는데,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을 갖는 작용기와 전이금속 간의 배위 결합이 적용됩니다. 4개의 철 이온을 통해 보기만 해도 복잡해 보이는 그레니 매듭 분자가 2018년 처음 합성에 성공합니다. 기본적인 전략이 만들어졌으니 이제부터는 더 복잡하고 만들기 어려운 위상 구조의 합성이 시작됐습니다. 324개 원자로 이루어진 연속적인 고리 위에 3개의 오버핸드 매듭이 있으며, 이 고리는 9개 교차점으로 위아래로 엮인 형태를 이룹니다. 양쪽 끝에 알켄 작용기, 그리고 가운데 3개의 바이피리디를 가진 6개 긴 구성 요소로 매듭을 만들며, 이번에도 철 이온들은 구조를 잡아 고정한 후 빠져나가는 일종의 경첩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조각들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루테늄 촉매를 이용한 고리 닫힘 복분해 반응이 적용되어 육망성 형태의 위상 얽힌 매듭 분자 구조가 만들어지죠. 이미 확립된 그레니 매듭을 넘어서 세 방향 교차로 구조로 중앙에서 세 갈래가 방사형으로 뻗어나가는 모습을 갖는 세입 매듭 구조는 하나의 거대한 사슬과 금속의 작용으로 묶을 수 있었습니다. 분자 구성 요소의 배위 또는 인식 부위수가 일치하지 않는 버니어 템플릿을 통해 구조를 만들 수 있었는데, 무려 3년간 도전한 결과 찾아낸 방식입니다. 반대로 대칭성이 없는 더 복잡한 매듭을 만드는 시도도 이루어졌으며, 구리와 루테튬의 두 종류의 금속을 통해 신발끈을 묶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여러 개의 매듭을 지을 수 있습니다. 금속 이온으로 엉킴 형성을 유도하는 것은 생물학에서 영감을 받게 되는데, 단백질을 접는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금속 이온을 샤페론이라는 큰 단백질이나 거대 단백질 복합체의 구조적 접힘이나 풀림을 돕는 단백질처럼 활용해 매우 복잡하고 엉킨 구조로 접히도록 유도하는 방식이죠. 루테튬 이온이 가당 내 3개의 특정 부위에 결합하며 이루는 세입 매듭과 달리 구리를 먼저 활용해 2개 결합 형성으로 고리를 이루고 이후에 루테튬으로 꿰어 넣는 방식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넘어 가장 최근 성공한 매우 아름다운 구조는 퍼플렉세인이라는 형태입니다. 이제까지 만들어졌던 매듭 형태의 위상화학 분자와 달리 완전히 새로운 위상학적 분자군에 해당합니다. 이번에는 지르코늄을 이용해 여러 구성 요소 간의 연결을 형성하며 마지막 단계로 가수분해를 통해 지르코늄을 제거해 얽힌 탄소 구조를 제자리에 고정시킵니다. 첫 합성에서는 크고 평평한 방향족 고리 중심을 가진 형태가 만들어졌으나, 고리의 전자 간 상호작용이 정돈된 형태로 배열해 서로 맞물린 고리에 더 작은 고리가 있어 짝을 이루는 고리가 통과되도록 합니다. 예상치 못하게 세입 매듭과 유사한 얽힌 구조가 생성되었지만, 가닥들이 단순히 서로 교차하는 것이 아니라 3개의 작은 고리 구조 사이를 꿰뚫고 지나가기에 매듭이 아닌 관통 구조를 만듭니다. 위상화학 분자들은 아무리 봐도 쉽게 많은 양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죠.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합성이 가능하더라도 수율이 낮아 활용이 난감했지만, 퍼플렉세인 합성에서는 43에서 55%의 전체 수득률로 합성이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헥세인에 매우 잘 용해된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론상 퍼플렉세인을 이루는 구성 요소는 헥세인에 녹지 않아야 하는데, 실제로 만들어진 구조는 용해도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이며 한마디로 질퍽질퍽한 구조로 유동성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내부에 공간이 있는 입체 구조가 외부 분자를 잡아 가두거나 방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일종의 분자 크기의 반응기 또는 생체 효소와 유사한 작용조차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상화학이 단순히 흥미로운 구조와 새로운 물질의 합성에 그치지 않는 것은, 이제껏 화학 분자의 혁신이 구조와 기하학적 고찰에서 비롯되었다는 위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우리는 화학적 실체를 자유롭게 왜곡할 수 있지만, 위상불변성이라 불리는 위상적 특징은 결합 절단이 발생하지 않는 한 유지됩니다. 위상 개념을 분자기계 설계, 고분자 재료의 기계적 특성 향상, 그리고 유전자 발현 이해에 적용하는 데 있어 초기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위상적 특성과 관련된 고유한 함수들이 화학 영역에서도 계속해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위상 수학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듯, 위상화학은 아직 예측할 수 없는 고차원적인 화학 구조 영역에 적용될 미래의 화학 분야 중 하나입니다. 결론입니다.
위상수학이라는 관점에서 영향을 받은 위상화학도 최근 들어 활발히 연구되고 있습니다. 위상화학은 얽힌 두 개의 고리를 통해 시작된 분자 기계 분야로부터였으며 더 복잡하고 입체적인 분자 구조를 만드는 기술이 모든 화학적 분야들의 융합으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복잡하고 재미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넘어 용해도나 호스트 게스트 화학, 인공 효소 등 새로운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분자적 영역으로 위상화학이 발전한 중입니다.